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역에도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금호중학교. 지난 4일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511원 확진자가 다녀간 보람동의 한 PC방에서 시작된 3차 감염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PC방을 매개로 감염된 확진자는 7일 0시 기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종시에선 21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7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었고 아산은 이날 오후에도 1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과 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8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은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일반 관리시설 역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이나 강연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가능한 집에서 머물러주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세종시 보람 수영장이 다시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영장 운영을 재개한 바 있지만 다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일 이후 운영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실내시설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인근의 한 카페. 가로 세로 길이 70cm 정도 크기의 투명 비말 차단 칸막이가 테이블마다 설치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한 겁니다. 매출 감소에 방역까지 신경 쓰느라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주심으로써 방역에 제가 더 철저히 저희 매장에 하고 있다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역시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카페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조금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비말 차단 칸막이는 아산 시내 식당과 카페 등 390곳에 우선 지원됩니다. 업소당 7, 8개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더 있을 경우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방역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소상공인
영업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그 철저한 공공 부분에 대한 방역과 또 이동 동선에 대한 철저한 공개, 또 이런 어떤 칸막이 사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국비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을까요?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남은 내년 국비 예산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4천억 원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 늘어난 건데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2021년 최종 정부 예산 규모는 총 7조 8,06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1조 2,539억 원, 아산 1조 3,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5,930억, 서울 세종고속도로 3,923억, 천안 아산 고속도로 1,073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나란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 261억 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집적지구 68억 원, 천안 사랑 상품권 2천억 발행을 위한 보전금 104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성안 종축장 이전 사업 43억 원은 새로 확보했고 천안산 강소영구 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정부안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는 677억 원을, 천안시는 3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2021년 국비 확보로 반영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의 9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 직원들이 연신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커피 향이 물씬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은 바로 동네 주민입니다. 동네 주민이 직접 음료를 내려주는 만큼 분위기도 매번 화기애애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배웠고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카페입니다. 이용해주세요. 이럴 때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것도 좋았어요. 온양 원도심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 3명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연결하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양성평등 거리가 우리 카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내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산시는 과거 질비했던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든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이 마을 카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시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을 카페가 온양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이 올해 하반기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가 확보된 사업은 모두 3건으로 도고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비에 4억 원과 선장면 가산 1위 간이 양수장 설치비 3억 원, 지방도 645호 도교면 신원리 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 공사비에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큼은 최대한 챙겨보려고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와 경찰수사연구원 기능 확대 및 R&D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태조산공원의 등산로와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태조산공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로 유실 등 수해를 입어 안전상을 이유로 통행과 입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입산 통제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자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분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며 9,700만 원의 예산으로 6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대응팀이나 천안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부족해지는 청사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부서를 외부로 재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18일 일과 후부터 20일까지 환경보전과와 공원녹지과는 아산로 79번지로 옮겨가게 되며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가 이전한 자리에는 과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 도로과 등이 자리를 확장해 사용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말 의회동 증축 공사를 시작해 2022년 6월 준공되면 이전한 부서를 다시 청사 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0억 원.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117억 원을 늘려 모두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단추인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 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설치 규모와 입지.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입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체 6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립 비용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행복도시건설청, N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카카오티 블루택시가 8일부터 세종시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세종시 법인택시 5개사는 지난 10월 마카롱 택시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면허 1호인 카카오티 블루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법인택시 100여 대가 우선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비스 안정화 이후 운영 대수를 확대하게 됩니다. 한편 카카오티 블루택시는 승차 거부 없는 호출 전용 택시로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 자동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아산시 드론팀이 국토부에서 주최한 올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자연환경관리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시 드론팀이 참여한 자연환경관리 분야는 비가시권 비행으로 동식물과 수목을 확인하는 드론 조종 부문과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후처리 부문의 합산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관리과 등 12명의 직원들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 해당 업무는 물론 수해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산 중앙도서관 로비와 4층 갤러리에서 제1회 충남 독서대전 기획전시회가 12월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독서대전 전시회에서는 온라인 방식의 개막 방송을 비롯해 작가 강연과 디지텍트 방식의 도서관 VR 사이버 투어, AR 포토존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행사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회 충남 독서대전은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 번 더 책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첫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버스와 수소차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매연 대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아산에 투입된 친환경 수소버스는 모두 4대로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친환경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차. 근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저것만 해서 전부 나온다면은 이 모든 저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 충전으로 47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사동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에도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향후 지금 2군데 더 현대자동차 앞에 또 아산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민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부설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설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온천동 1654번지 일원이며 그동안 비포장 상태인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대형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7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포장은 물론 자동 출입 통제와 카드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무료 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 공급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더불어 특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행복청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특별 공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개편의 초점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에 맞춰졌습니다. 기존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50%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입니다. 처분 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설학교 교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진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신규 또는 전입교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 모두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행복도시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지원했고 다른 특공 대상 기관의 신규 또는 전입자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더 축소됩니다. 기존엔 현재 50%인 특공 비율을 2023년 이후부터 30%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개선안은 30% 하향 조정 시점을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부터는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종사자의 특별공급 대상 지정 시기가 기존엔 부지 매일비일부터였지만 앞으로는 착공일로 바뀝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 의무 부여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BTV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유증상자 행동 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역에도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금호중학교. 지난 4일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511번 확진자가 다녀간 보람동의 한 PC방에서 시작된 3차 감염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PC방을 매개로 감염된 확진자는 7일 0시 기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종시에선 21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7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었고 아산은 이날 오후에도 1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과 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8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 연습장은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일반 관리시설 역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이나 강연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가능한 집에서 머물러주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세종시 보람 수영장이 다시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영장 운영을 재개한 바 있지만 다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일 이후 운영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실내시설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인근의 한 카페. 가로 세로 길이 70cm 정도 크기의 투명 비말 차단 칸막이가 테이블마다 설치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한 겁니다. 매출 감소에 방역까지 신경 쓰느라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하심으로써 방역에 제가 더 철저히 저희 매장에 하고 있다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역시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카페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조금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비말 차단 칸막이는 아산 시내 식당과 카페 등 390곳에 우선 지원됩니다. 업소당 7, 8개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더 있을 경우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방역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소상공인 영업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그 철저한 공공 부분에 대한 방역과 또 이동 동선에 대한 철저한 공개, 또 이런 어떤 칸막이 사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의 국비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을까요?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남은 내년 국비 예산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4천억 원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 늘어난 건데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2021년 최종 정부 예산 규모는 총 7조 8,06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9.2% 6,58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1조 2,539억 원, 아산 1조 3,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5,930억, 서울 세종 고속도로 3,923억, 천안 아산 고속도로 1,073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나란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 261억 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집적지구 68억 원, 천안 사랑 상품권 2천억 발행을 위한 보전금 104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성안 종축장 이전 사업 43억 원은 새로 확보했고 천안산 강소영구 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정부안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는 677억 원을, 천안시는 3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2021년 국비 확보로 반영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의 9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 직원들이 연신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커피 향이 물씬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은 바로 동네 주민입니다. 동네 주민이 직접 음료를 내려주는 만큼 분위기도 매번 화기애애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배웠고요. 안녕하세요, 뭐 브릿지 카페입니다. 뭐 이용해 주세요 이럴 때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것도 좋았어요. 온양 원도심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 3명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연결하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양상평등 거리가 우리 카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내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산시는 과거 즐비했던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든 양성평등거리에 마을 카페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이 마을 카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시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을 카페가 온양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이 올해 하반기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가 확보된 사업은 모두 3건으로 도고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비에 4억 원과 선장면 가산 1위 간이 양수장 설치비 3억 원, 지방도 645호 도교면 신원리 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 공사비에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큼은 최대한 챙겨보려고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와 경찰수사연구원 기능 확대 및 R&D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태조산공원의 등산로와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태조산공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로 유실 등 수해를 입어 안전상을 이유로 통행과 입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입산 통제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자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분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며 9,700만 원의 예산으로 6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대응팀이나 천안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부족해지는 청사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부서를 외부로 재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18일 일과 후부터 20일까지 환경보전과와 공원녹지과는 아산로 79번지로 옮겨가게 되며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가 이전한 자리에는 과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 도로과 등이 자리를 확장해 사용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말 의회동 증축 공사를 시작해 2022년 6월 준공되면 이전한 부서를 다시 청사 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0억 원.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117억 원을 늘려 모두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단추인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 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설치 규모와 입지.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입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체 6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립 비용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행복도시건설청, N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카카오티 블루택시가 8일부터 세종시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세종시 법인택시 5개사는 지난 10월 마카롱 택시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면허 1호인 카카오티 블루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법인택시 100여 대가 우선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비스 안정화 이후 운영 대수를 확대하게 됩니다. 한편 카카오티 블루택시는 승차 거부 없는 호출 전용 택시로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 자동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아산시 드론팀이 국토부에서 주최한 올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자연환경관리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시 드론팀이 참여한 자연환경관리 분야는 비가시권 비행으로 동식물과 수목을 확인하는 드론 조종 부문과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정사 영상을 제작하는 후처리 부문의 합산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관리과 등 12명의 직원들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 해당 업무는 물론 수해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산 중앙도서관 로비와 4층 갤러리에서 제1회 충남 독서대전 기획전시회가 12월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독서대전 전시회에서는 온라인 방식의 개막 방송을 비롯해 작가 강연과 디지텍트 방식의 도서관 VR 사이버 투어, AR 포토존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행사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회 충남 독서대전은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 번 더 책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첫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버스와 수소차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매연 대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아산에 투입된 친환경 수소버스는 모두 4대로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친환경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차. 근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저것만 해서 전부 나온다면은 이 모든 저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 충전으로 47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사동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에도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용차고지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향후 지금 2군데 더 현대자동차 앞에 또 아산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민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부설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설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온천동 1654번지 일원이며 그동안 비포장 상태인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대형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7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포장은 물론 자동 출입 통제와 카드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무료 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 공급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더불어 특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행복청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특별 공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개편의 초점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에 맞춰졌습니다. 기존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50%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입니다. 처분 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설학교 교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진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신규 또는 전입교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 모두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행복도시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지원했고 다른 특공 대상 기관의 신규 또는 전입자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더 축소됩니다. 기존엔 현재 50%인 특공 비율을 2023년 이후부터 30%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개선안은 30% 하향 조정 시점을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부터는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종사자의 특별공급 대상 지정 시기가 기존엔 부지 매일비일부터였지만 앞으로는 착공일로 바뀝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 의무 부여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